딱 이 세 가지예요. 실천만 잘하면 연 10%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정말 이 습관들을 안 고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000명 이상 재테크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배성철입니다.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한순간에 뭔가 엄청 큰 변화가 들이닥쳐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자그마한 선택이 미래의 나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자는 부자의 습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안 좋은 습관만 좋은 습관으로 바꿔도 삶은 풍족해질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무계획입니다. 충동적인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건 돈이랑 직결되는 거고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실제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펑펑 오는 것도 아니고요. 좀 슬프게 온다고 해야 할까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막걸리 한 잔 생각나죠? 근처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 녀석을 불러내서 막걸리 한 잔하기 딱 좋은 날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막걸리 한 잔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가 불러냈으니까 제가 술값을 조금 더 내야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리를 부르거나 시간이 늦으면 택시를 타야 할 일도 생기겠죠. 요즘은 서울에서 택시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택시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혹시라도 술을 많이 마셔서 늦쯤에라도 잔다면 내일 아침에 또 택시를 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작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몇 번 쌓이면 몇십만 원 금방입니다. 만약 미리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면 차를 갖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정해진 시간까지만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들어갔다면 비용을 절반 이후로 낮출 수도 있었겠죠. 나의 모든 행동은 계획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는 국룰인데 낭만이 없다고요? 낭만 좋죠. 그런데 그 낭만에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은 어차피 할 거면 좋은 거 하자입니다. 사실 여기선 저도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바로 이상형이 강합니다. 기왕 살 건데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면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싼 것 중에서도 품질이 좋고 오래 쓰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죽 지갑인데 명품은 10년 쓰고 싼 거는 5년 쓰고 그러나요? 아니거든요. 저도 20년 전에 사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튼튼해요.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제품의 품질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겁니다. 전에 어떤 예능에 여배우 한 명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야, 너 되게 검소하다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 좋았대요. 명품백 들고 나가서 야, 그 가방 이쁘다, 어디서 샀어?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좋더랍니다.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물건이라는 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대부분 그 원하는 물건이라는 게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왕 할 거면 좋은 거? 이거 대부분 큰 돈을 쓰는 걸 정당화하는 말이에요. 능력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출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분수에 맞지 않은 차를 타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가방을 들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런 지출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 세 번째는요, 통장 쪼개기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통장 잘게 쪼개기라는 말이 맞겠네요. 이 통장 쪼개기가 오히려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급여가 들어오면 급여 통장, 그리고 고정지출이 나가는 지출 통장,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재테크 통장, 사실 통장 쪼개기는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쪼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특징이 나에게 맞는 목적에 따라서 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에 따라서 통장을 막 만들어요.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나왔대. 한도가 100만원까지니까 거기에 100만원.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에 300만원. 신협의 특판 적금 월 20만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쪼개져 있으면요, 참 쓰기 쉽습니다. 300만원짜리 예금 1년 만기되면 뭐 할 것 같아요? 노트북이 갑자기 느려 보이기 시작하고요. 입고 있는 자켓이 유행에 뒤떨어져 보입니다. 갑자기 여행 가고 싶고요.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술 한잔 사주고 싶기도 해요.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3천만 원이면 어떨까요? 한 달에 250만 원씩 죽도록 모아서 3천만 원 만들었어요. 쓰고 싶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큰 돈은 깨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예요. 돈이 분산되어 있으면 그 돈이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딱 먹기 좋게 잘라놓은 조각 케이크처럼 그냥 먹어버리고 싶은 거죠. 300만 원 있으면 쓰고 싶지만 3천만 원 있으면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큰 돈이 가진 힘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분산하지 마세요. 투자는 분산해야 맞지만 돈을 모으는 단계에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은 목표를 다 이룬 다음에 스스로에게 주는 게 맞아요.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으면 1억 300만 원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 300만 원으로 멋지게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정리해볼게요. 자, 무계획, 기왕에 좋은 거, 심하게 통장 쪼개기, 이 세 가지는 꼭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습관들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자의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